상승을 못하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. 계속 하락이 하락을 부르는 거죠. 내가 치고 여기다가 내 공매도 물량 호가에다 쌓아놓고 그러면 매수할 사람들은 여기 사야 되는데 매기가 떨어지죠. 무서워서 못 사죠. 그러면 또 던지고 여기다가 호가 쌓아놓고 이러면서 매물대가 두꺼워지면서 쭉쭉쭉쭉 밀리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.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. 안녕하세요. 투자의 모든 것 투홀입니다. 오늘은 최근 시장에서 철저히 소외받고 있는 바이오 섹터, 즉 바이오 제약 테마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볼까 합니다. 최근 코스피가 조정을 받긴 했지만 오늘 다시 강한 상승이 나왔거든요. 3천을 지지하면서 오늘 무려 2.61% 상승을 했고 코스닥도 1.38%를 상승하면서 전체적으로 시장 흐름이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. 하지만 이 바이오 섹터 부분은 좀 약세를 보였는데요. 최근에도 계속 약세를 보였는데 오늘까지 약세를 보이는 부분에서 좀 시장에서 다시 한번 소외를 받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물론 작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올 1월 달에 어느 정도 쉬어갈 수 있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는데 생각보다 그 지지받고 가야 될 자리들이나 의미 있는 가격대를 이탈하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이 바이오 섹터에 투자하신 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 같습니다. 오늘 같은 경우에도 셀트리온이 지금 뭐 121선을 지지하는 모습은 보였지만 지금 계속 연속 많은 하락을 보였습니다. 지금 25% 정도 고점 대비 하락을 했고 마이너스 5%에서 뭐 약보합권으로 올라온 거는 좀 긍정적인 모습이지만 전체적으로 코스피 코스닥 시장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 과정에서 이 소외를 받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. 신풍제약도 오늘 10% 9만 원을 지지하긴 했지만 이건 뭐 지지하는 수준이 아니죠. 지금 이전 저점을 이탈하고 121선까지 완벽하게 좀 하향 이탈하는 61선, 120선을 자체적으로 크게 하향 이탈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신풍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쪽에서 좀 불안한 모습이 나오긴 했습니다. 왜냐하면 이게 전반적으로 1차 상승이 나오고 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 다음에 물론 이 큰 틀에서 이 앞에 준비하는 패턴이 있었지만 이 부분에서 지금 21선이 늦고 61선이 하는 이 데드 크로스가 나온 다음에 추가적으로 또 한 번 더 살짝 눌림을 받으면서 61선이 121선을 깨는 데드 크로스가 나와주면서 돌아 나가는 그런 형태가 나와야 장기적으로 길게 120선을 타고 넘어가는 우상향 추세가 나올 수 있는데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. 신풍은. 그러니까 여기서 이 한번 큰 좀 상승이 나오면서 121선을 61선을 다시 곧장 돌려버렸어요. 여기서 61선이 꺾어져 나가야 되는데 이거를 다시 한번 크게 돌려서 쌍봉 형태 뿐만 아니라 이전 것까지 하면은 어, 역 헤드앤숄더죠. 이런 그림 이런 그림을 완벽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추세적인 부분에서 좀 가격적인 조정을 더 필요하다 이런 그런 생각까지 나올 수가 있었거든요. 지금 이 크게 보면은 이런 부분이 지금 나와서는 안 되는 이 신풍제약이 추세가 살아있다면 나와서는 안 되는 좀 부분이거든요. 뭐 시젠도 마찬가지인데 의미 있는 가격대를 지금 하향 이탈하고 있어요. 근데 특별한 이렇게 밑꼬리가 달리면서 뭐 아래쪽에서 반발 매수세나 저항이 나오는 부분이 아니라 힘없이 깨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. 시젠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. 시젠도 지금 보시면 17만 5천 원 라인을 계속 지지하면서 좀 흐름을 이어갔으면 여기는 이제 다행히 이쪽에 그 신풍계약처럼 큰 전고점 부분에서 어떤 3, 4형을 만드는 형태라기보다는 이 깃대형 모양을 만들면서 깃발형이죠. 이 깃발형 모양을 만들면서 그동안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눌리고 조정을 받는 그런 뭐 건강한 조정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동시에 발생시키는 이런 데드크로스 형태가 나와줬거든요.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이 시즌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치고 가다가 만약에 밀렸으면 지금
이 60일선이 가파르게 안 내려오고 같이 돌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신풍제약 같이 만나지 않고 60일선과 120선이 아직까지도 안 만나고 있죠. 다 꺾여 내려왔는데 모든 게 역배열 추세가 됐는데도 아직 121선이 살아있단 말이에요. 여기 이 봉을 하나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죠.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주가가 굉장히 무거워지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이 신풍제약이 지금 가장 큰 리스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시젠을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시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도 상음봉이 나왔지만 결국에는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좀 돌아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. 지금 데드크로스가 한번 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현대바이오, 뭐 ABL바이오, 엑스티판, 박셀바이오 이게 좀 시가총액이 좀 높은 순으로 1조 이상만 좀 일단 체크를 했는데 흐름이 안 좋아요 지금. 박셀바이오도 오늘은 좀 치고 나갈 분위기였거든요. 뭐 저가는 9%대였지만 이게 지금 60분 봉상 121선을 지지하면서 오늘 좀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어요. 오전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모습이었거든요. 여기서 좀 힘있게 가야 되는데 결국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2%까지 올라갔었거든요. 2%인가요? 셀트리온은 0.4%네요. 셀트리온 헬스케어? 그렇죠. 헬스케어가 2.7%까지 올라갔었는데 이런 식으로 좀 반등이 나오면서 바이오 섹터에 대한 매기가 좀 들어올 줄 알았습니다. 그래서 좀 기대를 했는데 확실히 영향이 없어요. 지금 이쪽 쪽으로는 바람이 안 불고 있습니다.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시면 뭐 다 엄청나게 잘 갔거든요. 반도체 쪽에 삼성전자부터 해서 쭉쭉쭉 다 올라갔고 2차 전지 쪽 거의 뭐 코스닥 수준으로 많이 올랐고요. 뭐 친환경 소재, 콘텐츠, 그다음에 전장, 뭐 스마트 팩토리, 뭐 안 오른 종목이 없어요. 건설도 계속 오르고 있고요.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지금 섹터가 좋은데 왜 바이오 주식만 이렇게 안 가냐? 지금 3월 달에 공매도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. 이 공매도 자체가 굉장한 그 바이오 테마한테는 악재죠. 지금도 물론 공매도를 칠 수는 있습니다. 이 LP라고 해서 이 호가를 조정하고 유동성 관리를 하는 그런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대차를 해서 그 공매도 치는 것에 대해서 좀 예외 사항에 적용돼 있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적용되고 있는 그 공매도를 하기엔 업틱룰 그러니까 신풍제약으로 예를 들면 지금 뭐 공매도를 치기 위해서는 96,900원이랑 97,000원에 이 공매도 수량을 걸어 놓으면서 그 공매도를 쳐야지 이렇게 아래쪽으로 현재 호가보다 아래쪽으로 시장가나 아니면 물량을 던지면서 가격을 아래로 이끌면서 할 수 없게 돼 있거든요. 그게 업틱룰인데 이런 부분도 전반적으로 지금 편법을 써가지고 충분히 공매도를 더 칠 수 있거든요. 이 업틱룰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공매도를 아래 가격으로 못 치면 그냥 이론적으로 생각하시기에 가격적으로 좀 안정성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. 그러니까 시장가나 아니면은 매수 물량 쪽으로 공매도를 못 치면은 그러면 공매도를 어떻게 쳐? 이 위로 걸어놓으면 결국 매수하는 사람들, 매수 또 다른 이제 투자 주체가 매수를 할 때만 공매도를 칠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을 하락으로 이끄는 건 쉽지 않아 보이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보통 얘네들이 물량을 갖고 있다가 자기네 물량이 이렇게 있죠. 신풍제약을 뭐 한 1000주, 만주 정도 갖고 있다고 하면은 이걸 때립니다.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물량을 때려요. 이렇게 물량을 때리고 여기서 공매도를 치고 싶다. 12만 원에서 그럼 물량을 때립니다. 그리고 반등이 나오고 어떤 그 반발 매수세가 나오면 때리자마자 바로 그 위에다 뭐 그런 호가들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. 최근 특히 바이오 테마 쪽에는 물량이 쫙 아래쪽으로 나오고 갑자기 호가가 막 생깁니다. 호가의 물량이 막 차곡차곡 쌓여요. 순식간에. 이게 바로 공매도 물량입니다. 근데 만약에 이거를 뭐 프로그램이나 다른 매수 주체가 사주지 않으면 다시 밀어요. 다시 밀고 거기다가 공매도 걸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좀 이렇게 시간은 좀 오래 걸리지만 계속 상승을 못하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. 계속 하락이 하락을 부르는 거죠. 내가 치고 여기다가 내 공매도 물량 호가에다 쌓아놓고
그러면 매수할 사람들은 여기 사야 되는데 매기가 떨어지죠. 무서워서 못 사죠. 그러면 또 던지고 여기다가 호가 쌓아놓고 이러면서 매물대가 두꺼워지면서 쭉쭉쭉쭉 밀리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.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.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이용을 해서 공매도를 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. 그리고 이렇게 공매도를 치게 되면 결국 A라는 투자 주체, B라는 투자 주체가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얘네가 물량을 던지면 이 던지는 물량도 결국 손해잖아요. 손실을 보면서 던지는 거잖아요. 어떤 특정 가격에 샀을 거기 때문에. 그럼 이걸 또 받아주는 투자 주체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A라는 투자 주체가 B라는 투자 주체가 있으면 A가 B한테 물량을 주는 거예요. 넘기는 거예요. 그럼 얘네는 그걸 매수를 하고 그 사이에 그 매도 물량을 던지고 얘네는 받고 이제 그 빈 호가에 공매도 물량을 쌓아놓고 개미나 아니면 다른 투자 주체가 물리면은 매수하면 또 다시 밀고 얘네는 받고 이런 식으로 계속 그렇게 계단식으로 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만약에 A라는 같은 편이죠. 같은 편이죠. 같은 편인데 얘네가 만약에 A라는 애들이 외국인이다. B라는 애들이 외국계다. 그러면 외국인이 살 수도 있는 겁니다. 뭐 외국인이 샀다, 팔았다 하지만 이 전체적인 큰 틀에서 어떤 이 물량을 넘기는 꼭 외국계 증권사끼리 할 필요도 없습니다. 국내 뭐 미래에셋이랑 신한금투가 그렇게 서로 물건 카운트를 열어놓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외국계 증권사 UBS나 JP모건이나 서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CS 증권이 할 수도 있고요.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계속 이 시간이 갈수록 사기 어려워지고 물리고 가격 탄력도 떨어지고 시장에서 소외받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좀 오래된 작년에 무슨 저런 이슈로 올랐죠. 작년에 어떤 화이자 백신, 그죠? 렘데시비르 주원료를 생산한다고 파밀세 이런 게 있고 오늘 필독소 상한가 간 거는 무슨 여기가 원래 전기전자 업체거든요. 근데 인도에서 무슨 임상 실험을 성공해가지고 치료제 막 급등하고 있고, 그러니까 이 바이오 쪽이 완전히 좀 이 주식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되게 지저분해졌어요. 그러니까 이게 공매도의 먹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리고 하나 더, 이 바이오 테마가 왜 공매도의 먹이가 되냐? 이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은 바이오 주식들은 보통 이 미래 기대, 그러니까 임상 실험을 2차 하고 있다, 3상 갈 거다, 시판 될 거다, 어디 납품했다더라, 이런 신약 개발, 이런 쪽 연구와 개발을 많이 하기 때문에 당장 지금의 기업 가치보다는 미래의 그 컨센서스, 미래에 대한 기업 가치를 평가받는 경우가 많거든요. 당장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처럼 매출이 바로바로 직결돼서 확인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추상적으로 좀 미래의 꿈 이런 거를 좀 보면서 투자가 되는 종목. 예전에 테슬라가 그 공매도의 표적이 됐던 이유가 그 앨런 머스크가 굉장히 꿈을 꾸고 지금 산업에서 일어나지 않는 새로운 어떤 먹거리나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면서 그런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주가가 올라가고, 하지만 그 실적을 보지 못하는 그런 세력들, 공매도 세력들, 그런 사람들이 공격하기 쉬운 주식이 됐거든요. 그래서 테슬라가 2015년도부터 굉장히 공격적인 그 공매도 세력들의 먹잇감이 됐었는데 결국 지금 공매도 세력들 돈 다 날리고 그 공매도 세력들은 거의 다 날리고 앨런 머스크는 사상 최고 지금 주식 부자가 돼 있죠. 그런 것처럼 결국에는 기업의 실적이 어떻게 나와주냐에 따라서 달려 있는 것 같아요. 지금 3월부터 공매도가 재개된다고 하는데 그 불안감들이 지금 계속해서 시장을 짓누르고 있고 이 가격적으로 좀 높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투자하고 운용하고 하는 이 다른 그 세력들, 그러니까 투자 주체들이 지금 좀 겁을 먹고 있을 수가 있어요. 내가 이 주가를 좀 핸들링하고 이 주식을 좀 많이 보유를 하고 포트폴리오에 담고 있는 그런 운용사나 헤지펀드나 이런 쪽에서 공매도 타겟이 됐을 때 이 정상적인 주가 방어가 안 되고 이 시가총액이 굉장히 높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 특히
정상적으로 인제 그걸 주가를 부양하지 못하면은, 그리고 이게 실적이 받쳐져 가지고 시장에서 자금들이 공격적으로 같이 들어와서 뭐 그 공매도 세력들의 물량을 받아내고 다시 기업 가치를 찾아서 위로 올라가고 하는 거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, 바이오 주식들은. 왜냐면은 이 전반적인 어떤 뭐 개발 소식이나 이런 거는 하루아침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. 그래서 이 시젠 같은 그룹, 이 진단 키트 관련해 가지고 지금 실적이 나오고 어느 정도 매출이 눈에 보이는 이런 기업들은 지금 뭐 조정을 보이고는 있지만 결국 회사가 좋아지고 새로운 계속 추가적인 돈을 많이 벌었을 테니까 재투자를 하고 개발을 하고 하면서 좀 안정화되면서 어떤 좀 주도적인 제약 쪽의 업체로 발돋움할 것 같고, 하지만 그 진통은 좀 예상이 됩니다. 왜냐하면 이번 코로나 진단 키트 같은 경우에는 뭐 늘 말씀드렸다시피 실적이 어느 정도 예측이 되고 앞으로 이 집단 면역이 돼서 이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은 진단 키트는 분명히 거의 사용이 안 될 거란 말이에요. 많이는. 그래서 새로운 계속 추가적인 어떤 개발을 통해서 뭐 편의성이든 효율성이든 높은 진단 키트를 계속 수출하고 뭐 플러스 알파가 돼야지 가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고, 지금 당장은 좀 조정이 나오더라도 크게 걱정할 필요 없이 꾸준히 모아가시면 정고점을 언젠간 돌파할 것 같은데, 이 뭐 이런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바이오 주식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이 AB 프로바이오 뭐 이런 거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삼성제약은 좀 다른 부분이고, 이건 췌장암 치료제 좀 코로나 백신이나 이런 쪽이랑 좀 다른 부분이고, 이런 지금 뭐 이 AB 프로바이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사내이사가 모더나 창립 멤버라고 해서 이렇게 올랐던 거예요. 이게 지금 얼마 올랐냐면 200 거의 280% 정도 올랐거든요, 저점 대비. 그리고 지금 거의 가격이 다시 다 내려왔는데, 이렇게 움직이던 종목들이 지금 뭐 500원, 1000원대 움직이던 종목이었거든요. 대단하죠. 이때 얼마나 지금 바이오 광풍이 불었는지. 그래서 지금 옥석을 좀 가려야 될 것 같아요. 셀트리온, 뭐 신풍, 셀트리온 헬스케어, 뭐 시젠, 뭐 이런 식으로 삼성제약은 이제 뭐 췌장암 치료 관련이고요.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바이오 테마, 이 제약주들이 지금은 철저히 소외를 받을 수 있고 언제 다시 시장에서 이 순환매 장세에서 다시 돌려나갈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그 기업 가치를 계속 확인하셔야 돼요. 제가 셀트리온 관련해서도 기사를 많이 봤는데 결국에는 이게 지금 계속 준비 중인 뭐 바이오 시밀러라든지 임상 실험 같은 게 계속 추가적으로 잘 진행되는지 체크를 하면서 보셔야 될 것 같고, 단기적으로 기술적으로 뭐 5에서 15%, 20%, 그 다음에 뭐 손절 라인, 그리고 반등 라인 정도는 체크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바이오 주식을 좀 길게 보시면서 이 기업 실적에 관련해서 좀 공부를 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오늘 바이오 테마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. 올해 3주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지금 1월 달에 철저히 소외받고 있는 바이오 주식들이 다시 한번 좀 날개를 펼쳤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